닭 50마리 주세요. 새벽 5시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매일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데 쓰는 거면 너도 연루될 수 있어. 시장 상인들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고 결국 만호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한 달 넘게 감춰진 할머니의 비밀.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 어둠 속에서 전통시장 정육점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낡은 셔터는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올라갔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정육점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박만호는 2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55살의 그에게 이 새벽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자 생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죠. 오늘도 시작이구나.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복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낡아서 군데군데 얼룩진 앞치마였지만 그에게는 20년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죠. 정육점 안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만호의 손은 이미 익숙한 동작으로 형광등을 켜고 있었어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환한 불빛이 정육점을 비추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3월 15일 목요일. 아내가 좋아하는 목련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죠. 만호는 잠시 달력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닭들이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차례로 꺼내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만호는 정확한 손놀림으로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반복한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아침부터 일찍들 오시겠지. 만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새벽 6시쯤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정육점은 그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다른 상인들이 장 보러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마쳐야 하니까요. 옆집 청가물 가게 순자 아줌마는 항상 6시 10분에 와서 닭 한 마리를 사가곤 했고 맞은편 반찬 가게 영애 씨는 6시 반쯤 들러 잡채용 소고기를 사갔어요. 만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육점 문을 열고 닭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때로는 지루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작은 딸도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정육점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0년 전 가족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만호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힘든 새벽 시간을 견뎌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조금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 정각 문을 연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첫 손님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72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무뚝뚝한 표정으로 정육점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닭 50마리 주세요.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들었어요. 만호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50마리라니 보통 가정에서는 많아야 2마리, 3마리 정도 사가는데 말이에요. 네, 50마리요? 만호가 다시 물어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0마리요.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내장도 다 빼고 털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요. 할머니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만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니까요. 부지런히 닭 50마리를 골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행사라도 있으세요? 50마리면 꽤 많은 양인데.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가만히 서서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1마리, 2마리, 10마리, 20마리. 손질하는 동안 할머니는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가끔 시계를 확인하는 것 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정육점 안에는 닭 손질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사이로 만호의 거친 숨소리도 섞여 들렸어요. 50마리를 한 번에 손질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50마리 손질이 끝났습니다. 만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팔은 욱신거렸어요.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자 상당한 금액이 나왔어요. 15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네더군요. 깔끔하게 정리된 지폐들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15장이 빳빳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할머니는 큰 비닐봉지 여러 개에 닭을 나눠 담아가며 그렇게 말했어요. 무거워 보이는 봉지들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정육점을 나섰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50마리나 되는 닭을 왜 사가는 걸까요? 그리고 내일도 온다니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을 사간다는 건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정확히 새벽 5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50마리를 주문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고 말없이 가져가곤 했습니다. 넷째 날 만호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많은 닭을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써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만호는 이제 할머니만 보면 자동으로 닭 50마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미리 닭을 골라놓고 5시가 되면 바로 손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궁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이 많은 닭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매일 50마리면 일주일에 350마리, 한 달이면 1,500마리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만호는 아내 미영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한 손님이 하나 있어. 이상한 손님? 무슨 일인데?
미영이 아침상을 차리며 물어봤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닭 50마리씩 사가는 할머니가 있거든. 벌써 일주일째야. 50마리? 그게 말이 돼? 뭐 하시는 분인데? 그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셔. 그냥 필요한 곳에 쓴다고만. 미영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혹시 어디 식당이라도 하시나? 아니면 잔치집? 글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할머니 행색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부부는 한참을 추측만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정육점을 찾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만호는 새벽 5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닭 50마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할머니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나타났거든요.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50마리죠? 만호가 먼저 물어보면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닭이 손질되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다가 계산을 마치면 바로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기다리는 동안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지만 만호는 차마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요. 만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50마리씩 사가다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식당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도매업을 하시는 건가? 할머니, 혹시 식당이라도 하세요? 어느 날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만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아니에요. 식당은 아니고요. 그럼 뭐 하시는 일이세요?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을. 그냥 필요해서요.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에는 뭔가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만호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전 8시쯤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야채 다듬는 소리, 생선 손질하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해졌죠. 첨가물 가게 사장 김순자가 만호 정육점 앞을 지나다 멈춰 섰어요. 순자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로 시장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였습니다. 야, 만호야. 요즘 새벽부터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아침마다 할머니 한 분이 엄청 많이 사가시던데. 순자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아, 그 할머니 말이에요? 매일 닭 50마리씩 사가세요. 50마리? 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과장된 몸짓으로 놀라는 신용을 했어요. 세상에, 그게 말이 돼? 뭐 하시는 분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순자는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상한데? 혹시 무슨 불법적인 일 하는 거 아냐? 에이, 설마요. 그냥 어디 납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순자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심해야 돼. 혹시 뭐 이상한 데 쓰는 거면 너도 연루될 수 있어.
만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곧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쌀집 사장 이철수도, 반찬가게 사장 박영희도, 생선가게 사장 정동식도 모두 그 할머니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점심시간 상인들이 만원의 정육점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 내가 봤어. 새벽마다 낡은 트럭 몰고 와서 엄청 많이 사가더라고. 철수가 말했어요. 그는 시장에서 가장 일찍 나오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트럭이요? 그럼 정말 어디 납품하는 건가? 영희가 물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 그렇게 많이 사면 보통 용도를 물어보잖아. 얼마나 잘라달라든지, 어떤 요리할 건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한다니. 동식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도매로 빼돌리는 거 아냐? 시장에서 싸게 사서 다른데 비싸게 파는 거 말이야.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 영희가 맞장구를 쳤어요. 상인들의 추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수라도 하는 게 아니냐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틀림없다고 했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많잖아. 할머니 같아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어. 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렇게 많은 현금을 매일 들고 다니는 것도 수상하고. 순자가 거들었어요. 만호도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했는데 다른 상인들의 말을 듣다 보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허름한 점퍼는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운동화도 밑창이 달아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10몇만 원씩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만호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뉴스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불법 식품 유통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최근 위생 상태가 불량한 지하 작업장에서 대량의 닭고기를 가공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만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 할머니도? 여보, 왜 그래? 얼굴색이 안 좋은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만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로 할머니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나타났을 때 만호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고단한 삶을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죠. 할머니, 이 닭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만호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만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피곤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쓸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들렸어요. 보통 떳떳한 일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여전히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만호의 답답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만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할머니의 행동 패턴, 그리고 다른 상인들의 계속되는 의심의 목소리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날 오전 상인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회의였는데 이번엔 유독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상인회장인 최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 수상한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모든 시선이 만호에게 쏠렸어요. 만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만호야, 정말 이상하다니까. 어제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 그 할머니 트럭에 뭔가 잔뜩 싣고 가더라고. 생선가게 동식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시장 명성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반찬가게 영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회장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만호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 달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50마리씩 사가는 할머니, 용도를 묻지 말라는 듯한 태도, 그리고 현금 거래. 확실히 이상하네. 혹시 세무 쪽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순자가 물었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고 정 이상하면 신고를 해야 할 수도. 만호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건 아닐까요? 정육점을 20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온 자신의 명성에도 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아내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만호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깬 거였어요. 아니야, 그냥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 할머니 때문이야? 미영은 눈치가 빠른 편이었어요. 만호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뭔지 대충 알고 있었죠. 응,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도 사정이 있으실 거야. 만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평소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점퍼, 낡은 운동화, 그리고 변함없는 무뚝뚝한 표정으로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만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50마리 주세요. 늘 하던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만호에게는 더욱 수상하게 들렸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 피곤한 얼굴, 그리고 여전히 비밀스러운 태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만호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 닭들을 어디에 쓰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상인들도 궁금해 하시고, 사실 좀 걱정들을 하세요. 할머니는 잠깐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서운함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쓸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마지막 질문에 만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겼습니다. 닭을 받아든 할머니가 떠난 후 만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그날 오후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출소에 가기로 한 것이에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서요? 만호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보자는 거야. 혹시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만호는 오후 3시쯤 시장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시장 상인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막 같은 곳이었죠. 김정훈 순경이 친근하게 맞아주었어요. 35살의 김순경은 이 동네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상인들과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호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김순경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일인데요? 만호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 달 넘게 매일 새벽에 나타나는 할머니, 50마리씩 사가는 닭, 용도를 말하지 않는 수상한 행동, 가리고 다른 상인들의 우려까지. 김순경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도 꼼꼼히 해가며 말이에요.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하네요. 매일 그 정도 양을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게 혹시 탈세나 자금 세탁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만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요즘 그런 수법들이 교묘해졌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거래를 통해서 불법 자금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김순경의 설명에 만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그 할머니가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상인들 말로는 시장 뒤쪽 골목 쪽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신대요. 트럭 번호는 기억하세요? 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어요. 사장님도 평소처럼 하시고 너무 티내지 마세요. 만호는 파출소를 나서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죄짓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나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호는 우연히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시장 한 구석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저 할머니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미 신고를 한 마당에 할머니와 마주치기가 껄끄러웠거든요. 그날 밤 만호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오늘 파출소에 신고했어. 그 할머니 일 말이야.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상인들도 불안해하고 혹시라도 우리 시장에 해가 될까봐. 그래도 할머니한테도 사정이 있으실 텐데.
미영의 말에 만호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 여보, 혹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한 건 아닐까? 할머니가 정말 나쁜 일을 하시는 게 맞을까? 만호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온 만호는 정육점 셔터를 올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파출소 순찰차가 시장 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김순경이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수사를 하는구나. 만호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무슨 범죄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할머니는 어김없이 5시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트럭에서 내린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육점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오신 말이죠? 네. 짧은 대화 후 만호는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손이 떨렸어요. 밖에서 김순경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끔 시계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할머니가 닭을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만호는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트럭이 천천히 출발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순찰차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는구나. 만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할머니의 비밀이 밝혀질까요? 오전 10시쯤 김순경이 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만호는 김순경을 정육점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뭔가 알아내셨어요? 김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단 할머니를 따라가 봤는데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구시가지 쪽 낡은 창고로 가셨어요. 재개발 예정지라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인데 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버려진 창고라니 더욱 수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멀리서 지켜봤는데 창고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이상한 게 아이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만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버려진 창고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그래서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김순경이 말을 멈췄어요.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뭘 보신 거예요? 설마 정말 불법적인.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김순경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녁이요? 왜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늘 저녁 7시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김순경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만호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날 오후 만호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와도 정신이 딴 데 가 있었고 계산도 자꾸 틀렸습니다. 만호야, 오늘 무슨 일 있어?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만호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와 그 창고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7시 김순경이 약속대로
정육점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가시죠. 정말 꼭 가야 해요? 그냥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직접 보셔야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만호는 마지못해 김순경의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구시가지를 향해 달렸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기에요. 김순경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버려진 건물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창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두 사람이 창고 문 앞에 다가가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맛있다. 할머니, 감사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순경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저는 시장 파출소 김정훈 순경입니다.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확인하러 왔는데요. 여성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지만 곧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숨길 것은 없으니까요. 만호와 김순경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긴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5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닭죽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맛있다며 웃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호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바로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대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만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정육점 사장님이시네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김순경이 나섰어요. 할머니, 이곳은 무료 급식소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일용직 노동자분들,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만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매가 앉아 있었는데 옷차림이 남루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닭죽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우와, 맛있다 라고 감탄하고 있었죠. 다른 테이블에는 혼자 오신 할아버지들이 몇 분 계셨어요.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닭죽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달려와서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튼튼해져야지.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에서 진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한 아이가 만호를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응, 평소에 할머니가 닭 사는 가게 사장님이야. 우와, 그 닭으로 만든 죽이 이렇게 맛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만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가 만호와 김순경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움이 뭔지 잘 알아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의 마음도 알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10년째라고 하셨죠? 김순경이 물었어요. 네. 처음엔 제 연금으로 했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낮에는 파출부 일도 하고 폐지도 주워서 보태고 있어요. 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허름한 차림새, 다른 운동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어르신이 말을 보탰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밥 해먹기도 귀찮고 돈도 아깝고 여기 와서 따뜻한 밥도 먹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낙이에요. 맞아요. 할머니가 천사예요. 천사. 다른 어르신도 거들었어요. 만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옥 할머니.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오해했잖아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뭘 말씀드려요. 자랑하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무료 급식소라는 걸 알면 자존심 상해서 안 오실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해하시는 게 당연해요.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가니까. 김순경이 만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의심하고 신고까지 하고.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오히려 고마워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조심하는 게 당연하죠. 할머니의 너그러운 말에 만호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문을 열어준 그 여성이었어요. 이분옥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처음엔 여기서 밥 얻어먹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도움을 받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와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죠. 만호는 창고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낡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고마워요. 같은 글씨들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 이 모든 걸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계신 분들이 채소도 다듬어 주시고 설거지도 해 주시고 정말로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달 넘게 의심했던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었다니. 할머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만호가 진심을 담아 물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좋은 닭을 싸게 주고 계시잖아요. 싸게요? 저는 그냥 정상 가격을 받았는데 다른 곳보다 훨씬 싸요.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만호는 깨달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김순경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구청이나 복지관에 지원을 요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규정도 지켜야 하고 지금처럼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만호와 김순경이 급식소를 나올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순경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그러게요. 할머니를 의심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일 다른 상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모두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만호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한 달 넘게 의심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여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만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특별히 좋은 닭들을 골라놓고 싶었거든요. 5시 정각 할머니가 나타났을 때 만호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와 다른 만호의 태도 때문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제가 급식소에 갔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존경까지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할머니, 오늘부터 닭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장님도 장사하시는 분인데 공짜로 받을 수는 없죠.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렴하고 저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가끔 남는 부위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닭발이나 모래집 같은 것들이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날부터 만호는 닭을 손질할 때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들로 골라서 준비했죠. 그리고 닭발이나 모래집 같은 부위도 따로 모아두었다가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다른 상인들이 나왔을 때 만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무료 급식소?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 할머니가 10년째 그런 일을 하고 계셨대? 철수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호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50여 명의 사람들, 따뜻한 닭죽, 그리고 할머니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영희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파출부 일도 하고 폐지도 줍는다고? 동식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어요. 자신들이 한 달 넘게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할머니가 사실은 천사 같은 분이었다니.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맞아.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다니 얼마나 힘드실까. 영희도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상인들은 모여서 진지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지 의논했어요. 나는 쌀을 좀 보내드릴 수 있어. 닭죽 끓이려면 쌀도 많이 필요할 텐데. 쌀집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김치랑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드릴게. 죽만 먹으면 심심하잖아. 반찬 가게 영희가 거들었어요. 우리 가게 채소도 좀 보내드리자. 닭죽에 넣을 당근이나 양파 같은 것들. 첨가물 가게 순자도 동참했습니다. 나는 국물 내는데 필요한 멸치나 다시마 정도는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어. 생선가게 동식도 한마디 했어요. 만호는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받아주실까? 자존심이 강하신 것 같던데. 일단 정중하게 말씀드려보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상인들은 각자 준비한 물건들을 들고 만호와 함께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쌀 한 포, 김치와 각종 반찬,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국물용 재료까지. 할머니가 평소처럼 5시에 나타났을 때 정육점 앞에는 여러 명의 상인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만호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어제 만호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상인들이 하나씩 준비해온 물건들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도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영희가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저희도 그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철수도 거들었어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할머니가 더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 동네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니 저희가 자랑스러워요. 동식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장 사람들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가 오시면 각 가게에서 준비한 재료들을 함께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상인들의 진심을 알고 감사히 받아주셨어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특별한 손님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데려왔어요. 고마운 분들께 인사드리라고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준비해온 그림과 편지를 상인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만호에게 다가왔어요. 젊은이 정말 고맙네. 당신들 덕분에 이분옥 할머니가 이제 좀 편해지신 것 같아.
저희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죠. 아니야. 함께 도우니까 더 좋은 거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법이야.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급식소는 시장 상인들 모두가 함께 돕는 곳이 되었어요. 어떤 날은 상인들이 직접 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닭죽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죠. 만호 아저씨, 오늘도 오셨어요? 급식소의 아이들은 이제 만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 오늘은 아저씨가 특별히 닭강정을 만들어 왔어. 우와, 닭강정이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만호는 아내와 함께 만든 닭강정을 나눠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할머니가 더 감사하죠. 저희가 이런 보람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진 거였어요. 이분옥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10년째 혼자 이런 일을 해오셨다니.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정했습니다. 이제는 시장 상인분들이 모두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진짜 영웅들은 이분들이에요. 하지만 기자는 할머니의 겸손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지낼 때도 있었고요. 그때 누군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나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자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며칠 후 신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새벽 5시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후원 문의가 쇄도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급식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73세 생신이었거든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생일 카드를 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시장 상인들도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만호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고 촛불 꺼주세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듯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후 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비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비밀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네.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이제 한 가족 같았거든요. 만호는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이제 좀 늦게 오셔도 돼요. 너무 더운데. 만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일찍 준비해야 점심때 맞춰서 급식을 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의 성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만호에게 특별한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만호 사장님이시죠? 이분옥 할머니와 시장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표창을 드리고 싶은데 만호는 다른 상인들과 의논한 후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구청에서 표창을 주신대요. 표창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할머니, 받으세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창 수여식 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선물한 옷이었어요.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분옥 할머니의 헌신적인 봉사와 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급식소는 이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늘어났고 후원도 조금씩 들어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니까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만호가 물었어요. 쉬면 뭐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죠. 그리고 이게 제 삶의 보람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호는 가족과 함께 급식소를 찾았어요. 아내 미영과 큰아들, 작은 딸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여기가 그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딸이 물었어요. 응, 아빠가 매일 닭을 드리는 할머니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어. 가족들은 함께 봉사활동을 했어요.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죠. 정말 보람 있는 일이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와서 도와드리자. 그래, 그러자. 만원의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상인들의 가족들도 하나둘 급식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길이 미끄러운데 조심하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어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며칠 후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는데도 5시 반이 되었는데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만호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상인들과 함께 급식소로 달려갔습니다. 급식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만호와 상인들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왔어요?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무리하셨는지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예요. 본인은 제대로 못 드시면서 남들을 먹이느라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죠. 상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은 굶으면서까지 남을 도왔다니.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만호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급식소는 어떻게 하고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정말로 상인들은 힘을 합쳐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동안에도 따뜻한 밥을 만들어 나눠주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급식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맛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제 가족이에요. 그해 연말, 시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급식 나눔 잔치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참여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평소 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모두 초대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 이분옥 할머니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가 인사했어요.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은 여기 계신 시장 상인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혼자였을 거예요. 만호가 무대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머니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의심하고 급기야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하셨죠.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할머니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만호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정육점을 찾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순자가 함께 오기도 했고 때로는 철수가, 영희가, 동식이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정육점에는 이제 사랑의 급식소 후원 가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만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10년 넘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천사 같은 분이죠.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정육점을 찾아왔어요. 저 혹시 이분옥 할머니 아세요? 네, 잘 알죠. 왜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급식소에서 밥을 먹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정말 힘들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죠.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내일 새벽 5시에 오세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그 젊은 엄마는 정말로 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수진이에요. 10살 때부터 할머니 급식소에서 밥 먹던. 할머니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수진이구나. 이렇게 컸어? 엄마가 되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만호도 옆에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잘 자라준 게 고마운 거지. 수지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제 첫 월급이에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가져야지.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다시 나눔을 실천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일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할머니의 급식소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장해서 다시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들이 어느 날 시장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방송에 나오시는 거예요? 순자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싫어요. 조용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PD의 설득은 계속되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고민 끝에 할머니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사생활을 지켜드려야 해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새벽 5시 정육점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할머니를 따라다녔어요. 할머니,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카메라는 할머니가 닭을 받아서 급식소로 가는 모습, 정성스럽게 닭죽을 끓이는 모습,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인터뷰 중에 PD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닭죽을 선택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닭죽은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힘들 때 먹으면 좋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엄마가 끓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몸도 마음도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닭죽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PD는 만호도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를 의심하셨다고 들었는데 만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한 달 넘게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전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할머니는 저에게 스승이세요.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는 가족 같은 분이에요. 다른 상인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장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철수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작은 나눔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촬영이 끝나갈 무렵 PD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요. 아니, 숨 쉬는 날까지요. 이게 제 삶의 이유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후원 문의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초심을 잃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소박하게 하는 게 좋아요. 대신 할머니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급식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했어요.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할머니의 모델을 따라 작은 급식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75이 되었어요. 몸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정말 좀 쉬셔야 해요. 만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며 할머니를 도왔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진을 비롯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봉사했어요. 어느 가을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무리를 많이 하셔서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병상에서도 급식소를 걱정했어요. 오늘 점심은 누가 준비하지?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만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시장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급식소를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만류로 더 이상 무거운 일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할 차례예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충분히 하셨어요.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가끔은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안 오시면 다들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 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급식소를 찾았어요. 무거운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정도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만호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는 없으세요? 무슨 후회요?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좀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가족을 얻었잖아요. 가족이요? 그럼요.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 시장 상인분들, 자원봉사자분들, 다 제 가족이에요. 혼자였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만호 사장님. 네. 처음에 의심하고 신고했던 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네. 만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시장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을까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만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간이 더 흘러 할머니는 78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급식소에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급식소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옥 할머니 사랑의 급식소라는 정식 이름도 생겼고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어요.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고 싶어 했고 어르신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어가 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우리가 꼭 이어갈게요. 만호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급식소를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급식소를 이용했던 사람들, 시장 상인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만호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작은 나눔이 큰 사랑이 되고 의심이 신뢰로 바뀌고 남이 가족이 되는 기적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적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 부탁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시장 상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야 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할머니가 해오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지. 철수가 동의했어요. 그들은 이분옥 할머니 기념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급식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곳에 할머니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죠. 1년 후 급식소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했고 자원봉사자도 50명이 넘었어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봉사자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5년 전에 여기서 밥 먹던 진수예요. 만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 꼬마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거든요. 진수구나. 이렇게 컸어? 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만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정육점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오시지 않지만 급식소 봉사자들이 와서 닭을 가져갔어요. 오늘도 50마리 부탁드려요. 네, 준비되어 있어요. 만호는 정성스럽게 닭을 포장하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어느 봄날
급식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분옥 할머니 일주기 추모 행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한 아이가 자작시를 낭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천사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죠. 닭 50마리와 함께 사랑을 가져오셨죠. 이제 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할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수상하다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죠. 맞아요. 할머니는 정말 뭔가를 숨기고 계셨어요. 바로 이 크고 따뜻한 사랑을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었죠. 남을 가족처럼 아끼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급식소 앞에 있는 할머니 동상 앞에 꽃을 놓았어요. 동상은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나눔이 큰 사랑이 됩니다. 이분옥 할머니 1947부터 2024. 5년이 지난 지금 급식소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10곳이 넘는 이분옥 할머니 사랑의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만호는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육점을 운영하며 급식소에 닭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만호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이 선생님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요? 만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장사하고 돈 벌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사는 거라는 걸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글쎄요. 모든 게 변했다고 해야 할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역이 아니라 보람이 되었고, 닭을 손질하는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과정이 되었어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만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이,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요. 할머니는 늘 그렇게 겸손하셨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가 떠난 후 만호는 정육점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저희가 잘하고 있죠? 만호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정육점 셔터를 내리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시지 않겠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급식소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닭죽 냄새가 날 것이고 사람들은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웃을 것입니다. 의심이 신뢰로, 신뢰가 사랑으로, 사랑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순환. 그것이 할머니가 남기고 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만호의 성급한 의심과 이분옥 할머니의 숨겨진 선행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작은 나눔도 모이면 기적이 되며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